놀랄만한 공지가 떴죠. 9급 공무원 국가직 시험 일정과 여러가지 5급, 7급 일정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셨을, 원래는 우리의 시험 시간이 100분이었는데 이제 그 시험 시간을 110분으로 늘린다 라는 공지였죠. 거기 옆에 가로 쳐놓고, 그거를 잘 보셨어야 될 텐데, 가로 쳐놓고 국어, 영어 5분씩 늘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린 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써놨죠. 이제 바뀌는 시험 문제, 새로운 기조의 시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국어, 영어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인사시처가 이렇게 10분이라는 시간을 공시생들에게 더 시험 보는데 주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공지를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읽고 10분 늘었네 라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 이 10분을 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의 대처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고민을 여러분한테 맡기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이 부분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바쁜 날인데 시간을 쪼개서 퇴근을 뒤로 미루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10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예시 문제 줬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독해와 논리와 추론과 직무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위한 문제들을 낼 것이고, 그러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으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무조건 낼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1차, 2차 예시 문제를 보고 선생님들이, 영어, 국어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부족할 것이다. 시간 관리 잘못하면 이 시험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선생님들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인사혁신처의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낼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낸 것인데, 누가 더 빠른 시간에 잘 찍냐라는 것으로 시험 문제가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주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우리가 변별력을 가진 시험 문제를 내서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변별력이란, 여러분 바뀐 시험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어렵게 풀기 힘들어서 찍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랬습니다. 독해력, 문해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의지지, 이것들이 문제를 듣도 보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를 내서 사람들이 찍게끔 만들어서 변별력을 가르겠다라는 문제의 유형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국어 영어를 특히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인사혁신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재상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단순히 강의를 듣고 암기하고 중요한 부분들 메모하고 이런 식의 공부면 절대 국어 영어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많은 분들이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게 속상합니다. 아무튼 이 인사혁신처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기 강의 듣고 중요한 부분을 암기해서 그 암기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식의 단순한 문제는 절대 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공부에 잘 적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서 잘 성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국어 영어는 독해와 문해력과 그 다음에 논리가 핵심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독해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토익형 독해이기 때문에 좀 쉬워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토익형 독해도 내려면
논리나 추론을 내려면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 부분, 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빈칸, 순서, 그래 그런 거 관계없는 거, 빈칸 이런 거는 뭐 말하면 입 아프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어, 국어는 단순 암기로는 절대 고득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시간이 늘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독해해야 될 분량을 절대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훈련들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아. 영어든 국어든 읽는 거 읽을 때 너무 행복해. 라고 제가 스스로 가스라이팅 시키라고 좀 그렇게 좀 심하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읽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국어나 영어 지문을 읽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좋아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좋지 않다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겨워지고 안 하게 되고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세뇌시키세요. 나는 좋아. 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아.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이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이제 내년 시험으로 다가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세뇌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어 공부하실 때 이제 제발 전에 나왔던 어려운 공무원 기출단어는 나중으로 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단어들을 먼저 외우시고 그 필요한 단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수능 필수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제발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외우지도 않고 어려운 공무원 기출 단어를 외워봤자 여러분 시험과는 점점 동떨어지는 그런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맞는, 직무에 적합하게 문제를 내는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지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문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지문들이 꽤 많이 출제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어려웠던 과학 지문이나 막 그렇게 어려웠던 막 생물학 지문 그런 지문들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학, 윤리학, 행정학, 그 다음에 뭐 철학, 경제학 이런 부분에 좀 관련된 지문들이 대거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문을 읽으실 때 그런 지문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고 그런 지문들을 읽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쓴 손독해 책 중에 그런 지문들만 모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손독해 1권, 손독해 2권은 그런 지문들만 모아놨거든요. 과학 지문 이런 지문들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약한 부분이라 제가 넣질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좀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지문들을 눈에 익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110분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어 25분, 영어 25분 이렇게 풀 생각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는 건 절대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한국사와 암기 과목은 빨리 풀기 위해서 연습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출을 돌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를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과 같이 그런 부분을 연습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해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최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여러분 스스로 정해서 11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시고 충분히 시험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최적의 시간대를 찾아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공부를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